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제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야, 이 시네마 지옥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네. 왜요? 오늘 또 엄청난 거장이 한번 주셨습니다. 야, 깜짝 놀랐네. 확실히 우리가 기댈 곳은 문화밖에 없다. 영화. 범죄도시 그리고 파인의 감독님이 오늘 나왔는데요. 네. 거장이 나와서도 흥미롭습니다만 범죄도시를 그동안에 깠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깠던 애들이 있거든. 못 모르고. 야, 오늘 아주 여러모로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랑스러운 시네마지옥 지금 출발합니다. 시네마 지옥! 댓글에서 진짜냐고 지금 난립니다. 네. 진짜 나오셨냐고. 자, 먼저 매불쇼 가족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칸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범죄도시를 까는데 앞장서온 영화평론가 솔직하게 칸찬일입니다. 근데 고백하시네. 범죄도시 1은 살살 깠고요. 어. 2, 3, 4를 많이 깠죠. 네. 뭐 강윤성 감독은 뭐 제가 별로 안 깠습니다. 그랬나요? 그 와중에서도 살 길을 찾아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강희 형님이 좀 많이 까지 않았나요? 아니요, 좋아했지. 범죄도 좋아해요. 형은 좋아하고 누구야 네. 지금 깠던 게 너냐? 머리 큰 아니, 애. 주로 2편, 제가 많이- 3편, 4편은 조금씩 다 이게 뒤로 갈수록 비판거리가 많았었고 그거에 비하면 항상 1편이 제일 낫다라고 항상 얘기했었죠. 그랬지. 그냥 1편 감독이셔. 오늘 나오신 분이. 맞나? 내가 맞나? 저는 깠습니다. 그렇지. 범인 잡히잖아. 고백하겠습니다. 뭐 라인업-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지. 1편은 그래서 덜 깠어요. 이런 거. 1편도 깠어요, 저는. 네. 깠지. 너 맞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잡아낸다니까. 자, 이런 사실을 과연 알고 나오신 건지. 네. 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 감독님한테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범죄도시 그리고 파인은 얘네들이 굉장히 극찬을 했었어. 맞아요, 재밌다고. 파인은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카지노도 있습니다. 카지노. 와, 카지노 미치지. 재밌는데. 재밌잖아요. 강윤성 감독님 작품. 진짜 대한민국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감독님입니다. 강윤성 감독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솔직히 뭐 이러한 정보는 모르고 나오신 거는 맞죠? 네네네. 그러면 나오게 된 연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번에 제가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 중간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홍보차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급해가지고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구성원인지는 전혀 모르셨군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주변 보좌진들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진이라뇨. 너무 정치 환자요. 아니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그 거장이니까 보좌하시는 분들이. 비유적 표현. 예. 보좌관. 아니 저하고 라이너하고는요 KBS 프로그램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는 예. 신분을 감췄을 거 아니야? 아니 너네가. 다 얘기했어요. 다 신분을 얘기했고. 너 신분 감췄을 거 아니야? 너 신분을 감췄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했어? 어떻게 감춥니까? 그거 감춰봐요. 많천하가 알고 있는데. 했어? 어떻게 감춰요? 그래요? 여기도 영화계에는 그래도 이렇게 까도 그냥 평단이 건재하잖아요. 딴 데는 죽어요. 까면 바로 날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 영화계가 그나마 건강한 건강한 거네. 맞아. 이 형은 막 평단의 고소당하잖아. 독립성과 자율성 인정해 준다는 거지. 네. 맞다 형. 고소당했죠. 어제 경찰서 갔다 왔어요? 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 몇 년이래요? 실형이 나오긴 하는 거예요? 경찰서 갔다 왔다. 예, 어제 경찰서 그 고소당해요. 얘기는 뭐 다음에 함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두부 준비해요? 어떻게?
두부를 벌써부터 좀 들어갈 때 먹는 게 두부가 아니고 나올 때 먹는 게 두부인데 미리 벌써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신났어? 지금 숙성시켜서 뭐 취두부 같은 걸로 취두부로 만들어서 취두부로. 알겠습니다. 가져가려고. 네,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아, 기대가 큽니다 아주. 네. 거장 나오셨는데 나도 모를까? 난 무슨 파렴치범인 줄 알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훔치다 걸려가지고 네, 사소한 일이니까 도벽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예.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요새 이제 흥행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님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사실이니까. 네. 그 가운데 우리 흥행작 가운데 감독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뭐예요? 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작품을 할 수 있게끔 해준 범죄도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뭐 그런 히트작이 없었나요? 범죄도시가 데뷔작입니다. 그 데뷔작이에요? 예. 와 데뷔를 범죄도시로 대단하시다. 데뷔를 47살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예, 범죄도시가 데뷔작입니다. 아, 그 전에는 그러면 뭐 하셨는데요? 그 전에 계속 영화 준비했는데 엎어졌어요. 제가 30살에 감독 데뷔 기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엎어지고 노력했지만은 데뷔를 못하다가 47살에 데뷔를 했어요. 우와. 이 늦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47까지는 진짜 엄청나게 힘드셨겠군요. 예, 뭐 영화 한 걸 후회도 많이 하고 아이고. 뭐 다른 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고 뭐 그러셨겠군요. 뭐 세상 원망하진 않고 저 스스로를 약간 좀 탓했죠. 아이고. 근데 고생 많이 하셨겠다. 원래 저런 분들 몸에 살이 나와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데뷔하시고 나서는 뭐 거의 최동원 감독급으로 다 잘 되셨기 때문에. 아, 뭐 네. 내기만 하면 다 잘 돼서. 예, 예. 야, 그럼 혹시 그 전에는 어차피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뭐 다 안 됐어. 근데 왜 그 이후에는 다 잘 됐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우선 근데 제가 사람들 얘기 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작품에 대한 얘기하는거나 촬영할 때도 뭐 배우 스태프들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중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잘 이야기에 버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전에는 왜 계속 뭐가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 전에는 사실 데뷔를 못한 이유는 본연이 저한테 이유가 있었고요. 제가 글을 잘 못 썼어요. 네. 네, 대본이나 시나리오 잘 썼었으면 일찍 데뷔를 했었을 텐데 네. 나중에 범죄도시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아, 다 버렸어요? 네. 그럼 지금은 혹시 뭐 시나리오를 쓰시나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 27살 때부터 장편 시나리오를 거의 매일같이 썼어요. 네. 하루에 루틴을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뭐 저녁에 약속 없으면 밤 12시까지 글을 씁니다. 이제. 근데 그때보다는 그럼 지금은 좋아요?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죠. 그 이전에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얄팍한 저희 머리를 좀 믿었어요. 네. 그래서 상상력과 이런 머리를 믿었다면은 제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머리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깨달음이 있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그 뭐 형사들도 만나고 뭐 사건 관계자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네.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솔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주변의 의견을 또 잘 경청하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댓글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윤석열, 안철수, 김의성을 섞어놓은 얼굴이다. 진짜로 지금 다 그거야. 작품 얘기 한 명도 안 해. 아니 봐봐,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경청하십니까? 이거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네, 경청하시겠습니까? 그 김희성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죠. 봐봐, 김의성. 다른 두 명은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다. 아니 진짜 다 그 얘기야. 정치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이게 뭘 정신? 이게 얼굴 얘기해. 아이고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굉장히 뒤늦게 엄청나게 많은 흥행작들을 또 만들어내셨는데
생활 자체도 좀 바뀐 게 있나요? 예, 생활 뭐 데뷔하기 전까지는 생활 너무 힘들었고요. 와. 제가 장사 한 6년 했는데 장사로 먹고 살았어요. 아, 장사를 네. 하셨어요? 뭐 자영업 그냥 자영업 했었어요. 아, 무슨 장사 하셨나요? 처음에 여자 구두 가게 하다가 아, 구두 가게요? 예, 그다음에 여자 옷 가게 5년 했습니다. 와.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그 와중에. 저희 집사람이 한 거고 저는 아. 이제 거의 뭐 셔터맨 수준이었으니까. 아.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네, 잘 돼서 처음으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서 많이 벌었었습니다. 아, 그거는 어찌됐든 사모님 주도하에 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기가 많이 주고 살았겠군요. 그렇죠.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야, 지금은 최고의 흥행 감독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작품을 이번에 만드셨기에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윤성 감독이 최초로 AI를 활용해서 만든 장편 영화, 네, 중간계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도인 거예요? 이 정도면 최초의 시도죠. 아. 장편 상업 영화로 이렇게 나온 상업 영화, 거는 네네. 최초의 시도예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배우들은 이제 변요한 씨, 김강호 씨, 양세종 씨랑 방효린 씨, 이명준 씨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자막으로 시작이 돼요. 이 불교적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중간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바로 저승으로 가지 않고 잠깐 머무는 중간계라는 곳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영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냐?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도착해. 이 남자 그 배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양세종 씨. 양세종 씨 잘 모르시죠? 네. 파인에서 류승룡 조카.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네. 파인에서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이죠. 네. 이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해요.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고급차를 타고 와서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동생이랑 만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 조문객이 아무도 없고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변요한 씨가 찾아와. 네. 장원이라는 인물인데 옆에 설아라고 여배우를 하나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그러니까 가짜 조문객들을 수십 명을 배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좀 차 있어야지 이러면서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명준 씨가 오는데 그 사람은 또 방송국 CP야. 무슨 뭐 사건 24시 뭐 이런 방송을 만드는 방송국의 PD예요. 그 사람이 와. 그리고 몰라. 여기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상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찰이 와.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해서 보니까 이 양세종 씨, 이 재범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사실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운영해서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인물에 대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목적들이 있어. 경찰은 잡아놓기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은 얘네 돈을 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특종을 원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는 거야. 네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범죄자들도 오겠죠. 네. 야, 그놈 잡아오면 우린 대박이야, 황금 고블린이야, 이거 당첨이 확정된 로또인 거예요. 이게 얘만 잡아오면 돼.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모였어, 그 장례식장에.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중간계로 갑니다. 중간계를 어떻게 가느냐?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야? 그게 핵심 아니야? 여기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돼요. 근데 장례식장에 그런 인물들이 다 모여서 다 아비관이 벌어지는데 다 같이 중간계로 간다.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양세종도 같이 가? 다 같이 가. 중간계. 다 같이 가. 모조리 가. 모조리 중간계로 간다. 그렇죠. 근데 말하다 보면 그 중간계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스포는 하지 마세요. 아니 가급적. 그거를 얘기 안 하면 중간계에 대해서 논평할 수가 없어.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하고 한 거야. 불교 세계관 얘기했잖아. 불교 세계관. 아까 했잖아. 했어요. 그래요? 네. 죽은 다음에 가는 데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했잖아 그 얘기 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계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어디 중간계에서 오신 거 같은데 아까 했잖아. 제일 먼저 했잖아. 여기 어디야? 중간계에서 이렇게 오셨네. 가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잘 됐나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힙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AI로 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영화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니 AI라고 하는 시도에 우리가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두는 게. 뭐 어떻게 왜냐하면 아까 라이너가 얘기했다시피 이건 최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영화 상업 영화에서 AI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을 해보면 네.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아 감독님 AI로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대로 만들려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CG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이나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못해도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 제작 기간만 한 1년 넘게 후반 작업 기간만 한 1년 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AI는 이런 모든 것들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이거든요. 사실 AI로만 만들어진 장편 영화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실사 영화와 AI가 합성이 돼서 같이 나오는 이런 식의 장편 영화는 거의 저희가 뭐 세계에서도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퀄리티가 괜찮나요? 퀄리티가 아직은 그 CG의 한 8-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G의 8-90% 수준.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AI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은 AI 영상이 사실 실사 영상 실제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랑 잘 안 붙어요. 맞아요. 네.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술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그 기술과 이 후반 작업할 때의 기술이 차이가 엄청 다를 정도로. 그래요? 준비를 했었을 때에는 그 저승사자가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했었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얘네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AI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군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릅니다. 와. 그러니 이거 보면서 저는 CG 퀄리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봤는데 뭐 아주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이대로 간다면 CG 업체 다 망하겠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완전 영화계 혁명이네. 혁명인데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지. 특이점이 이제 온 거죠. 그 저는 정도야? 이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단편으로 원래 만드시려고 했었는데 장편으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CG가 그만큼 길게 나온다는 소리야. 중반 이후부터 되게 길게 나와요. CG로 나오는 장면들, 폭발 장면들, 뭐 저승사자들의 모습 이런 게 다 CG인데 보면서 저도 최강 평론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 업계에 진짜 지각 변동이 벌어질 것 같다.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영화 만든다, CG를 쓴다 그러면 이제는 AI를 제일 먼저 고려할 것 같거든요. 없는 돈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사건이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힘들어지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은 게 사실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제작비를 구할 데가 없어요. 영화 산업에 들어온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다 그 상상 단계에서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영화들만 제작이 되는데 지금 극장에서는 이제 볼거리가 있는 작품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AI가 그걸 커버해 줄 수가 있고 AI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사실 훨씬 더 많은 제작 편수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극장이 살아나고 영화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되는데 이 AI 기술이 단순히 그냥 비용을 아껴주고 일자리를 날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반대 극부적으로 AI에 관련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고용되고 더 많은 산업의 그 작품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그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우리 감독님 작품 기준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장면 중에서 주유소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걸 찍으려면 저희가 분할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린도 해야 되고 따로 떼고 뭐 이런 촬영 방식도 분할해서 해야 되고 후반 작업만 해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 폭발씬을 만들려면 네. AI가 1분 만에 만들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와. 혁명이다, 혁명이야. 네. 시간 개념도 아니고 아예 와. 4-5일에서 1시간이면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거는 영화의 미래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와. 이건 영화의 미래인데. 이런 장면은
뭐 어떤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영화의 그 기관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이거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겠다. 이거는 사건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면은 앞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맞습니다. 구현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영화나 이런 것도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 AI 영화로 우리가 우주에서 이렇게 막 벌어진 어떤 거를 이렇게 막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AI 기술 적극적으로 가져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적은 예산에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주 영화나 이런 판타지 영화 같은 거. 판타지 배경을 CG로 만드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AI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헐리우드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찬스가 왔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격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 네. 근데 그 헐리우드 애들은 가만히 있겠어? 걔네들도 또 앞으로 막 나갈 거 아니야. 또 뭐 해? 그런데 헐리우드 쪽에서는 좀 저항이 거세고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스트라이크도 많이 하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좀 저항이 좀 약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의미는 그 상업 영화로서 이런 스타들을 기용해서 AI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사실 그 전에 뭐 그 일련의 영화들이 AI 기술을 활용했는데 그것은 이제 다큐 쪽이 좀 많았고요. 네. 그 시도를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끌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 감독이 이런 배우들을 데리고 상업 영화로 만들었고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도 이 영화에서 AI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느냐 그 이질감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걸 중심으로 봤는데 이 정도면 뭐 기존의 CG, 기존의 VFX와 큰 차이 없이 와. 그 내러티브를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이건 성공적 프로젝트로 평가받을 와. 수 있을 만하고 네. 이 성공이 이제 그 다른 감독들이나 제작자들, 기획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서 그 경북 그 메타버스 그 AI 메타버스 영상제 열릴 때 제가 그 좀비 딸의 필감성 감독과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좀 친한 젊은 AI 감독을 소개시켰더니 정말 그 필감성 감독도 오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가 이제 성공을 일정 정도 하게 되면 많은 감독들이 좀 주저함 없이 두려움을 좀 덜 느끼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 중간계 이 작품은 영화비가 반값이겠군요. 네네네. 반값이. 반값이에요? 네. 볼 우와, 나 때요? 깜짝 놀랐네. 진짜 반값이야? 아, 네.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 네. 야, 와, 나 공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러닝 타임이 네. 딱 1시간. 1시간. 네. 한 왜 시간. 이렇게 짧아요?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예산상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이야기를 다 써놨는데 2시간짜리 이야기 써놨는데 1시간짜리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예산 예산 때문에.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1시간짜리를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것도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 상태로 이제 오픈하기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의미한 시도이니까 이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오픈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강윤성 감독님인데 왜 투자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요즘 영화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안 들어요. 네. 투자를 아예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감독님들이 똑같이 영화 업계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네, 되게 힘들죠.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화가 돈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처럼 그 이제 뭐 관객들도 그렇고 재미없는 영화관에서 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영화관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막 1000만 영화 빵빵 나오고 이러면 투자를 하겠지만 요즘은 너무 영화 산업이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거의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계. 일단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 부분만 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로 만든 영상이 나오는 장면을 노려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독님께서 굉장히 커팅이라고
이걸 잘 끊으셨어요. 어색해질 것 같으면 화면 전환돼요. 음. 그래서 아까 최강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CG 헐리우드에서 만든 CG의 한 70% 정도는 인접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저예산 CG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 작품이 잘 돼서 투자 받아서 2편을 만들잖아요. 그럼 2편에서는 저 인물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것 같아. 아 너무 발전해가지고. 네, 한 3년,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지나서 만들면 제가 걘가 싶을 정도로 아마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리고 통 아저씨의 등장이 있습니다. 통 아저씨. 예. 우리가 아는 통화 아저씨. 이제는 통 할아버지죠. 어. 네, 통 할아버지의 등장 굉장히 재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은 뭐 영화 보시면 압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AI는 이제 그만하고 영화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이제 해주세요. 네. 그 캐릭터들이 이제 12지신이 이 저승사자로 나오는데 12지신을 이제 우리 영화에서 이게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채롭죠. 그리고 또 사천왕하고 12지신하고 한판 붙는 신을 우리 영화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그것만 봐도 되게 신기하지.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제 약간 그 후반부는 약간 일본 만화 중에 간츠라고 있는데 아, 간츠. 네, 간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저는 사실 AI 기술보다도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이 세계관을 활용하신 거하고 줄거리가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례식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특히 이제 이 주인공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끌어당기는 맛이 있는 거죠. 강윤성 감독 작품이니까.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지 하는데 중간에 딱 끊긴 느낌. 그래서 전 좀 실망했어요, 솔직히. 실망이에요? 아니면 다음 편이 궁금해요? 궁금은 아니야. 네. 다음 편 나오면 전 무조건 봐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조금은 아쉬웠다. 기존에 너무 중간에 딱 끊어주시니까. 어쨌든 앉은 자리에서 완결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컨셉이 그러니까 CG 액션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은 대사를 조금 뭐랄까 약간은 소홀하게 해요. 소홀해. 근데 이 영화는 초반부에 이 대사빨이 아주 죽여. 대사가 좋아요. 네, 대사들이 아주 찰져.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 들어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배우들이 나누는 대화 자체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그 뭔가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시나리오 진짜 잘 썼다. 그래. CG빨 나오면서 힘이 쭉 빠져. 왜? 대사빨이. 왜냐하면 CG로 만든 애들은 대사를 거의 안 치거든요.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유일한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셨어요? 답답하시네. 이게 네. 그 저희가 AI랑 실사 장면을 섞는 거를 기획하면서 안 되는 게 가장 큰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실사와 AI가 같이 인터랙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사와 AI가 AI로 만든 크리처가 같은 화면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 그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분할 촬영을 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막 OS 촬영이라고 해서 오버 더 숄더라고 어떤 인물을 걸고 어떤 인물을 잡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네. 그럴 때는 살짝 영화적인 기법으로 대역을 사용했어요. 그 12지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가 저희가 준비했을 당시에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영화 만들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촬영 중에 걷기 시작했어요. 걸을 수 있다. 촬영 중에 정면밖에 안 됐는데 촬영 중에 측면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면도 하게 되고 편집할 때는 날아다니더라고요. 불과 저희가 촬영 준비부터 편집까지 개봉까지 시기가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7개월 시기에 확 달라진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실험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실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요? 강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AI가 이제는 그 본 상업 시장에 쓰일 수 있다라는 실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저 인건비 하나도 없어요. 저희 회사 이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 때려박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도 흥행하면은 뭐 좀 가져가실 거예요. 흥행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요. 그럼 혹시 이거 만드실 때 그러면은 이 관계사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관계죠? CG 관련이나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CG 업계나 모든 산업이 모든 영화 산업이 AI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CG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최강희 선생님이 녹색 옷을 입고 크로마키 앞에서 연기를 하면 최강희 선생님이 화면에서는 거대한 고양이로 나와가지고 저하고 투닥투닥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AI에서는 이제 네.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죠. 이 부분마저 자유로워지면 이제 저는 CG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벽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왜냐면 이게 발전 속도 너무 빠르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저도 최근에 막 AI 기술 이렇게 시연하는 데 가서 초대돼서 가서 봤는데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그냥 찍는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찍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비용 계산이 아예 안 먹혀. 너무 쉽게 너무 잘 만들어져요. 야. 막 물 표현 이런 것도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한계가 시나리오를 쓰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예 네. 그거를 분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주인공들이 어떤 크리처들이가 싸우고도 쉽게 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 긴장감도 있고 이러는데 계속 도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그 AI 단편 영화 심사를 좀 많이 했어요. 한 500편쯤 보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AI 단편과 올해 AI 단편은 진짜 천양지차로 다르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워낙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지금 기술력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중간계의 어떤 실험은 뭐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런 정리합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뭐 다른 걸 네. 떠나가지고 우리 네. 강윤동 감독님이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 지금 한국 영화 굉장히 어려운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계속 영역을 모색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네. 이런 그 영화인들의 기계를 보여주잖아. 그냥 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또 만들려고 하는 저 기계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야, 이거는 솔직히 좀 잘 되면은 네. 굉장히 좋겠네. 네, 잘 돼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캐릭터적으로는 그 저승사자들이 대부분 동물들인데 여기 이제 또 저승사자 중에 저승사자로 또 아주 작은 노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 변주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좀 깨고 싶었고 염라대왕이면 거대하고 엄청 강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깨고 싶었고 또 라이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간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네.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흥행 성적은 좋지 않은가 보네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흥행 성적이 좋지가 않은가 봐.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요? 우선 이거를 개봉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이야기의 반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야기의 반을 상영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절반만. 절반만. 중간에 잘렸다는 거. 네. 보통 시리즈 영화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기승전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네. 극장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극장이라는 건 하나의 이야기가 다 해소가 돼야지만 그렇죠. 관객의 만족도를 가져요. 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말하면은 OTT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가장 걱정이 되고 많이 우려가 됐는데 어찌됐든 유의미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을 걸자라는 결정을 하고 오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본 겁니다. 그리고 박수산 씨가 봤어요? 저 봤어요. 그래 어떻게 봤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던데. 재밌어?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작가님이 저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이거는 AI 활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 어느 정도 감안할 부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하고 봐서 많은 그런지.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근데 어. 보는 내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끝나길래 이거 다음 거 언제 나오나. 난 좀 이게 대중의 눈이거든요. 네. 야.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그 통아저씨 그분 등장했을 때 생각보다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 재밌더라고. 감초 역할. 네.
야 대중이거든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야 잘 됐네. 넌 괜찮던데? 뭐 AI고 뭐고 간에 그냥 네. 재밌게 본 거예요. 응. 예. 오히려 그 초반에 그 세력들끼리 이렇게 뒤엉키는 게 훨씬 있었어요 저는. 수환 씨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뒷부분에 AI 영상을 사용한 그게 이게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데 그거보다 앞에 이야기 강우성 감독이 우리가 이제 카지노에서 봤던 뭐 그런 거라든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 그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라는 생각에 저도 이 편이 나오면 보러 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후반부 얘기만 잠깐 좀 2편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만 해드리면 1편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요. 아주 간략한 그 스포 정도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환생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 그래서 2편은 그렇게 해서 달릴 겁니다. 네. 네, 중간에서 환생도 하고 네. 완전히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설정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AI 연출을 권한슬 감독이 했는데 지금 현재 AI 단편에서는 1인자거든요. 그 어떻게 콤비가 저는 굉장히 잘 돼서 다음에 어떤 그런 실험을 하는데 좀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굉장히 사실은 흡족스럽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가능합니다. AI 화면들이 많잖아요. 그럼 배우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네. 와, 그러면 실제로 할 때는 그 저승사자 같이 이렇게 눈높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 사람 대역으로 해가지고 그 시선을 맞춰줘요. 근데 이제 사천왕 같이 뭐 큰 존재 같은 경우는 초록구를 만들어서 나무를 대가지고 이제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있어야지 연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연기 진짜 시선을 잘하시는구나. 연기가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배우들도 연기 패턴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래야 되잖아. 맞아요. 네. 그 예전에 왜 호빗 같은 영화 보면 그때 이안 맥켈런 경이 연기할 때 항상 그 녹색으로 된 인형 같은 거랑 눈 마주치고 계속 연기를 해서 되게 우울하셨다 그래요. 그렇지. 네, 배우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게 아니고 허공에다가 자기 혼자 연기를 하니까 그렇지. 네. 좀 그럼 우울함도 뭐 어떻게 느끼셨다고 하겠어.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류의 영화가 CG로 제작되면은 그린 스크린에서 찍어야 돼요. 온통 다 사방이 그린이어가지고 배우들이 연기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약간 좀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AI 촬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현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조계사, 광화문. 왜냐하면 AI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가 필요해요. 소스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감독님과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중간계 이벤트가 있네요. 네, 우리 또 매불쇼 예매권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분에게 예매권을 한 분당 2장씩 해서 드릴 거니까요. 매불쇼 오늘 방송이 다 끝나면은 인스타그램 확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지금 상영 중인 CGV에서만 단독으로 상영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상영 중인 중간계 영화 여러모로 유의미한 작품이니까 네. 영화계를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기는 쉽겠네요. CGV에서 네네네. 하면은. 네.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성적이 많이 안 나네요. 나는 개봉관이 없는 줄 알았어. 만나기는 쉽네. 네. 이 개봉관이 그 상영관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 같이 이제 규모가 작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실 홍보비가 아예 없어요. 네, 홍보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다 보니까 네. 많은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중간에 끊긴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그런 게 표현하시네. 많구나. 그 얘기가 많구나 확실히. 근데 투비 컨티뉴드라고 나와서 네. 그래서 2편은 꼭 나오는 거죠? 그럼요. 네. 1편이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야 돈 주는 사람이 또 2편도 해보자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쫄딱 망해서 네. 야 2편이 무슨 말도 이러면은 어떡해요? 그러면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돈을 구하기가 요즘 쉽지가 않아가지고. 못 만들지. 돈 주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투비 컨티뉴 근데 왜 붙이셨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그 1편의 흥행과 그리고 2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어쨌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배우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 배우분들 네. 배우분들한테 많이 못 드렸겠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탁 못 하겠지. 그래도 2편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OTT에서 낯 익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에마의 그 방효린 씨도 그렇고 뭐 아까 파인에 나왔던 그 양세정 네, 배우. 양세정 씨도 네. 그렇고 이 요즘에 많이 뜨는 OTT에서 봤던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 SF 연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채로 와요. 네. 그 개런티를 옳게 못 줬죠. 그러니까 모두 뭐 스태프들 배우분들이 전부 다 인센티브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홍보하라고 하세요. 네, 그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해주시고 있고 여기서 또 불러주시면. 그럼 왜 그 감독님이 나왔어요? 배우분들이 나오면 뭘 해야? 야 그러면은 아까 시작할 때 거장입니다. 배우 나오면 더 좋지. 거장도 좋은데 홍보를 위해서. 아니 변요한 씨 나오면 좋잖아요. 변요한 씨. 그러니까 뭐 변유한 씨나 뭐 방효린 씨나 이런 분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직 그 배우들이 이 매불쇼 포비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공포증이 있다고. 체육 때문이야. 그래서 잘 안 나오려. 사실 포비아의 가장 큰 부분은 본인이 그렇죠. 네. 네. 아니 나 여배우한테 너무 잘해. 그게 포비아죠. 너무 잘해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혹시 감독님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뭐예요? 저는 주저없이 타이타닉이 제일 재밌었어요. 타이타닉이에요? 네. 오 그래요? 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좋아합니다. 오. 존경합니다. 타이타닉. 야 타이타닉. 야 보통 이제 이런 거장의 감독님들은 내가 모르는 작품 딱 얘기하거든. 숨겨져 있는. 그래 나를 약간 좀 자기감 들게 만들고 하는데 야 감독님 오늘부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타이타닉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디 가서 내가 타이타닉 재밌게 봤다고 하면 그냥 뭐 그저 그러네. 그 다 재밌게 보지. 타이타닉 그저 그러네. 뭐 이렇게 보거든요. 야 근데 감독님은 그냥 딱 타이타닉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영화를 얘기해 줘가지고 굉장히 솔직해 보이고 좋네요. 그럼요. 근데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거랑 우기 형이 좋아하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왜요? 감독님은 그냥 대중의 시선으로 이런 영화가 흥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 반면에 네. 우기 형은 왠지 그 자동차 안 씬을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거 유일한 배드신이지. 그 뭐 습기가 나쁘진 않아. 그거랑 저 그림 그리는 장면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습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정말 흥행이 처참하다 싶으면은 우리 배우분들 푸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강윤성 감독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님. 네. 이번 주 주말 추천작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박근영 선생님하고 네네. 사람과 고기. 고기. 그 두 분 거장 배우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흥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영관이 너무 적어서 그거 쉽지 않아 근데 그러면 상영관이 너무 적어서 지금 그거 쉽지 않아. 사람들이 전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주변에 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못 봐. 그래서 지금 그 영화사 측에서 그 상영관 수 늘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거를 소개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후원 시사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 한 100여 분 초청해서 어디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인데 극장은 제가 최광희 TV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은 이제 물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목요일 저녁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최광희 TV를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서 출석 보증금 10,000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입장하실 때 돌려드립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사랑과 고기에 후원 시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지난주에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늘어져서 못했는데 꽁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예요. 꽁트가 시작된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개그맨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우리 최욱 씨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최욱 씨도 무명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없었어요? 아니 뭐 저는 뭐 무명 없었어요? 아니 저는 일생을 무명으로 있었죠. 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니고 탑이죠. 무슨 탑이라고? 어느 정도예요? 탑이지. 왜 웃냐?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탑이라니까. 아 지금 탑이야.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3명의 개그맨이 무명 개그맨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서로 이제 맥베스라고 하는 꽁트 개그 팀을 구성한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고3 때 그걸 구성해 놓고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유명해지지 않으면 해체한다. 그래서 딱 그 약속을 하고 열심히 10년 동안 이제 달려온 거예요. 꽁트를 이 꽁트 개그예요. 그러니까는 딱 짜가지고 자기들이 짜서 개그 공연을 콘서트. 하는 거야? 실제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뜬 거야. 안 떴어. 야. 그럼 해체인데.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죠. 아유.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무렵에 해체할 무렵에 이제 열혈 팬이 나타나. 근데 얘들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카페에 그 알바를 하는 한 여성이 사실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거기를 그만두면서 어마어마한 우울증과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이 애들의 그 개그를 유튜브로 본 거야. 우연치 않게 보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삶의 희망을 주게 됐지 다시. 와.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얘들이 딱 자기 가게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좋아가지고 엿보고 막 이러다가 점점 이들의 세계에 빠져드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집에 살아요 또 얘들이. 자기 집 옆에 3명이 같이 동거를 해요 이 개그맨들이. 그러면서 맨날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 열혈 팬이 계속 왜 싸우냐 하면서 응원을 계속 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10부작 드라마를 통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성공이란 게 뭔가? 물론 얘네들이 유명해지는 게 성공인가?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얘들이 그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서로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들의 성공인데 이들은 어떠한 목표 지상주의에 억눌려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야 좋은데. 그래서 최욱 씨도 지금 비록 성공했지만 옛날에 무명 시절에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많이 웃고, 네. 더 재밌어했고, 맞아요. 더 행복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갑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 얘기도 꺼내지 마. 그럼 그 실로로 돌아가기 싫지. 하지만 저도 뭐 사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어떤 성공지상주의, 목표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인간 해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형 그거 참 묵직하다 나한테.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아 안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야, 형 이거는 진짜 우리 많은 분들한테 묵직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출근하자마자 퇴근을 목표로 하면은 네. 모든 순간에 다 힘들거든. 그렇지. 그렇잖아. 네. 주말만 기다리면은 또 일주일 내내가 힘들고. 그렇죠. 네. 유명해지는 것만 기다리면 그 과정이 힘들거든. 맞아요. 야, 형 진짜 이거는 엄청난 철학적인 그래요. 이야기인데. 매불쇼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맞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와. 미쳤다 오늘. 미쳤다까지가? 지금 이 순간 아우 나 너무 미치 지금 새끼고. 눌러줘야 돼. 형 좋다. 메시지가 진짜 와. 이거는 너무 이제 좋은데. 광희 형님처럼
한번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높이 올라간 적이 나 없어요. 높이 올라간 적이 그래도 없어. 지금보단 많이 높았어 그때가. 아니. 높이 올라간 적이 없고. 반지하에서 지하로 떨어졌어요. 봐봐 반지하가 높잖아 지하보다.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살아도 하늘이 안 보여요. 저희 방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벽만 보여. 앞집 벽만. 근데 앞집 벽에 그 틈 사이에서 풀이 자라. 근데 내 방에서 그게 보이는 거야.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걔는 햇빛을 받고 풀이 자라는 거야. 그걸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와, 그 행복이야. 네. 곰팡이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저놈은 그러니까 쟤는 다른 단어가 맨 곰팡이, 쓰레기, 병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쟤는. 아, 미안합니다. 얘기가 교훈적으로 흐르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번. 아이 리액션이 아예 없는 것보다. 형님 저는 진짜 오늘 형님 메시지 진짜 묵직하게 왔어요 저한테. 아니 근데 이 꽁트가 시작된다를 어떤 포인트에서 소개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드라마를 즐겼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너무 순진무구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그 상황이 행복한데 힘들어해. 뜨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야. 맞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 근데 왜 뜨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행해하냐. 이런 차원에서 얘들이 결국은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한순간 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 진짜 오늘 최고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최강희의 꽁트가 시작된다였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웨이브 왓챠 네. U 플러스. 보지 말라는 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 이게 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없다님의 네. 주말 추천작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좀 찾아보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있는 작품이라. 오직 예. 아마존이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 앱이 또 생겼어? 아니 원래 OTT가? OTT 있어요 아마존. 옛날에 아마존이. 있었어요. 아마존. 근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프라임이라고만 나오던데. 뭐 아마존 프라임 그러니까 그 표지에는 프라임이라고 써 있어요. 네. 표지에는 프라임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아마존에서 네. 만든 거야. 네. OTT 밑에 보면 라인이 쫙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맨 처음에 있어요. 프라임이. 네, 프라임. 네. 오. 여기 생각도 괜찮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일주일은 공짜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보셔도 좋고 영화가 일단 재밌어요. 그 아이언맨 3편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언맨 3편 날라다녔던 있었겠지. 있었겠죠 당연히. 아이언맨 3편을 만든 감독이 셰인 블랙이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런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친해가지고 아이언맨 3편을 찍게 됐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범죄물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장르인 범죄물 쪽으로 돌아가서 찍은 영화입니다. 더티 플레이라는 영화예요. 더티 플레이. 네, 그런 종류의 플레이 아니니까 야한 상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뭔 상상을 했다고 혹시 그래. 자세가 약간 마음 먹으려고 했던 것 그렇지. 같은데 약간 그 자세 딱 잡았거든 지금. 그 플레이 아니에요. 이 팔 각도가 예. 지금 더티하는 순간 이 꼴이 바로 올라가더라고. 네, 더티 플레이.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파커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보통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파커면 굉장히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 어떤 터프가이 전용 이름 같은 거예요. 파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팀을 짜서 약간 절도를 하나 성공을 했어. 절도를 하나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팀원들끼리 자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여성 팀원이 하나 오더니만 이번에 이 잡에 새로 합류한 여성 팀원이에요. 나 화장실 좀 갈게 이러더니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거야. 속옷 차림으로 이 남자 과연 뭐 우기 형이라 하면 우기 형한테 윙크를 딱 해. 속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어떻게? 어떻게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벌떡벌떡 하겠죠. 빨리 진행은 좀 빨리 나가죠. 자, 속옷 차림으로 윙크했어. 그래서 약간 우기 형도 쟤가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러는데 이러나? 얘가 갑자기 옷에서 총을 꺼내더니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쏴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기 형한테 총 쐈는데 어깨에 맞고 창 밖으로 떨어졌어. 형 혼자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다 같이 작업한 돈은 이 여자가 혼자 들고 튀어버렸어. 근데 내가 말했지만 영화 주인공 이름이 파커면 그 사람이 남자고 이름이 파커면 정말 개센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정말 강철같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몸을 치료를 한 다음에
내가 이인용을 잡아 죽여야겠다. 근데 거기다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내 친구도 있다면 친구의 원수야 또. 그러네. 그리고 내 돈도 들고 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걸 잡아 죽여야겠다 하고 찾아내는데 이 여자가 야 너 400만 달러 빨리 내놔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다른 일에 선수금으로 400만 달러 다 줘버렸어. 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선수금이 400만 달러야. 욕심이 생기겠죠. 야 너 잠깐 나랑 손잡고 이 잡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갖고 또 다른 거대한 이제 하이스트 절도를 기획하게 돼요. 둘이서 또.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다른 팀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 한 명 한 명 조립해서 결국엔 큰 절도를 저지른다는 이 전형적인 하이스트 무비의 클리셰를 살짝 비튼 영화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여성은 또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정확한 정체도 알 수가 없고 그런 불안함을 하나 끼고 거대한 일을 계획해서 저지르는 마크 왈버그가 주연입니다. 또 윙크하는 건 없고요. 이제 윙크하면 바로 쏴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도 다른 방법으로 이 주인공 남자를 계속 감으려 그래. 그 남자는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일은 또 같이 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신 뭐 이렇게 가겠군요. 그렇죠. 배신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얘가 할지도 모르고 제가 할지도 모르고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죠. 네. 최욱 씨가 항상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의심하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 네. 또 이 주인공은 말이죠. 네. 범죄 조직하고 좀 척을 지고 있어요. 가령 그 범죄 조직이 KBS라 칩시다. 그럼 KBS 두목이 너는 앞으로 여의도에 오지 마라. 여의도에 나타나면 내가 바로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잡이 또 여의도에 사는 거거든.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재밌고 자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더티 플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님의 주말 추천작. 네, 저는 스파이 브릿지라는 작품입니다.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고 이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요. 오, 스티븐. 네, 그리고 코엔 형제가 각본을 썼어요. 와, 유명한 분들 아니에요? 아주 대단하다. 이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주연은 톰 행크스입니다. 아니, 코엔 형제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옹한테 헌신한 것, 헌납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스파이 브릿지라는 작품입니다. 모른대요. 아니 그러니까 유축컨대 예. 유축컨대 아유 스필버그 할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헌납하지 않았을까? 아, 그냥 그렇게 추측한다고. 추측한다고. 네, 그래서 이 스카이 브릿지라는 영화는 일단 배경이 1957년이에요. 1950년대 후반인데 여기서 FBI가 그 뉴욕에 있는 한 화가를 체포를 합니다. 딱 체포를 했는데 보니까 얘가 뭐냐면 아벨 대령이라고 루돌프 아벨 대령이에요. 뭐냐? 소련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화가가? 소련의 스파이가 와서 신분을 숨기고 화가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소련의 스파이를 잡았어요. 네. 잡고서는 이제 회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중 스파이 하는 게 어떠냐. 소련에서는 네가 잡혔는지 모른다. 얼굴도 많이 변했고 한 30년째 스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변했으니까 해보자. 이중 스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죠.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우월한 체제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런 스파이도 법정에 선다면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 그래서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근데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변호사가 도노반 톰 행크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보험 전문 변호사야. 이쪽이랑 아무 상관없는 변호사인데 보험 전문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맡았어요. 근데 이 시기 1957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메카시즘이 팽배해 있던 시기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고요. 로젠버그 부부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고 핵병기에 대한 공포,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소련의 스파이를 변호를 하겠다고 톰 행크스가 온 거야.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증오받는 사람이 됐다. 첫 번째는 그 스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 그래서 이제 변호를 맡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재판을 하러 가잖아요. 판사가 거의 조이대 같은 사람인 거야. 와.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 판결 결정 다 해놨고 초스피드로 진행해. 변호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도 다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시간을 3주밖에 안 주는 거야.
3주 후에 판결이야. 없어. 무조건 우리 빨리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변호를 하려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근데 CIA는 또 따라붙어요. CIA가 와갖고 야 너 다른 증거 있어? 좀 나한테 넘겨 막 이러고. 변호사한테. 예, 시민들은 항의를 하고 어떻게 그런 스파이를 그럴 수가 있느냐? 변호할 수 있냐? 집에 막 괴한이 들이닥쳐요. 와, 그럴 수 있지. 차 타고 괴한이 와갖고 총을 막 난사하고 도망쳐. 아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변호를 했어. 변호를 했는데 안 되죠. 판사가 이미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이 톰 행크스가 마지막 방법으로 판사를 따로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사형 주려고 하는 거 유죄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살려놓자. 살려놓으면 나중에 소련이랑 우리가 뭐가 있을 때 협상의 도구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사형이었던 걸 30년형으로 줄여. 와, 대박이네.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막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뭐 증거들이 조작됐습니다.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런 사람 아예 안 통하니까 회유를 했어. 그리고 막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유가 협상의 도구로 씁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의 공군 U2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소련에 잡힌 거예요. 체포됐어.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도구로 이 아벨 대령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1대1로. 1대1로 이제 이 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이제 이 스파이 브릿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재밌겠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브릿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톰 행크스가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고 요즘 왜 잘 아시다시피 이 재판이나 판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거 보다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는 이미 판결을 다 정해놓고 진행하는 모습이라든지 감정적으로 판결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소련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 소련은 그냥 일단 패고 일단 고문부터 하고 보니까 그 두 국가의 어떤 이런 차이점 그리고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엄중함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작품이 스파이 브릿지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파이 브릿지, 쿠팡 플레이, 웨이브, 유튜브.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전 있습니다.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칸찬일 선생님 추천작 가야죠. 네, 그 지난 3주 3번에 걸쳐서 외국 영화를 소개했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 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3주 동안 외국 영화 있었어요. 네, 외국 영화 이란 영화 2편하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 좀 한국 저예산 독립 영화를 소개 안 했는데 네. 어제 개봉한 그 안동이라는 영화인데요. 안동은 우리 그 경상북도 안동 맞습니다. 안동 소주. 네, 안동.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모로 그 작년에 그 선보였던 신동일 감독의 문경이 떠오르는데 문경도 또 문경에 내려가서 문경을 배경으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힐링 판타지인데 네. 이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힐링 판타지 영화로서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고요. 저 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좀 실증난다. 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는 것 뭐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포스터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나네요. 네, 뭐 조금 좀 너무 화려하네. 좀 화려하게 그렸나요? 네. 저기 왼편에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수빈, 그 달샤벳의 수빈. 달샤벳 오랜만이네요. 네네. 네. 지난번에 제가 뭐 약간 욕먹어가면서 네. 스위트홈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 영화에 이어서 이제 이 영화에 또 주연으로 나온 거죠. 달샤벳. 근데 제가 이 수빈이라는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그 걸그룹 출신인데 연기가 꽤 안정돼 있고 연기가 좀 이렇게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됐냐면은 그 취준생인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여주인공이 그 우울증에 빠져서 막 그 극단적 시도까지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이제 안동에서 그러니까 종갓집 고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부름을 받고 마지못해 내려갑니다. 네.
가보니까 이 집이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변모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엄마가 불렀느냐? 와서 좀 너 일 좀 도와라. 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딸의 사정은 모르고 그냥 와서 좀 엄마 좀 도와라 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이 탈바꿈된 이 게스트하우스 이 집이 자기도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도 힘들지만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니까 이제 손님들이 투숙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아 재밌지. 네. 아. 가보니까 저녁에 파티하고.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팀이 오는데 한 명은 이제 미리 머물고 있던 한 남자가 있고 아. 키가 뭐 한 190쯤 되는 남자가 하나 있고 오. 그 다음에는 젊은 아주 어린 부부라 그러면서 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지나서는 모녀가 오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어떤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 짠한 감동적 사연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그 조연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우리 유튜브 중에 진우와 해티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이에요? 1000만 구독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진우와 해티고 해티는 그 이제 둘이 부부인데 해티는 영국 여자인데 아, 둘이 영국 부부예요. 그래서 그 둘이 부부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구독자가 1000만이에요. 뭐 조회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몇십만 몇만이지만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연기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또 이 친구도 연기를 곧잘하네요. 그래서 오. 저는 수빈하고 그 진우라는 이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꽤 있고 또 다른 배우들 뭐 이찬우, 서지한, 홍석영, 여우린 등 나오는 그 조연 배우들의 그 사연이나 연기들도 꽤 즐길만하다. 네. 그래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힐링 좀 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 좀 볼만하다라고 추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안동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경무문화재단 컨텐츠 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지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을 했는데 탈서울을 어려서부터 중요시 여겼는데 이 영화는 안동에서 만들어진 지역 영화라는 관점에서 안동 그 시민들이 적극 이 영화를 성원해줘서 이 영화가 지역 영화의 성공 사례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면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 이어서 그런 시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구독자들이 다 보면 좋겠네요. 그럼 1000만 영화입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는 아니도 1%만 봐도 네. 1%만 봐도 10만이니까 한 0.1%만 봐도 10,000명이니까 네. 저예산 독립 영화는 진짜 몇천 명, 10,000명 봐도 큰 성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과 고기 그래서 또 멋진 그 후원 시대도 한다 그러는데 이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진우나 수빈 배우의 그 팬들이 가서 보면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어떻게 1000만이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그 외국에서 구독자- 많이 보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네. 1000만이에요. 저도 예. 오늘 확인해 봤어요. 예. 1000만 넘는 거 엄청 많아 한국 유튜브 중에. 신기하다. 근데님도 1000만 넘으시죠? 예, 근데 거의 다 모르는 거야. 그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네, 아마 그 부인이 영국 출신이라 네. 외국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찬일 평론가님의 주말 추천작은 안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우리 거의 없다님, 네. 그 방송 중에 뭐 핸드폰 보고 있냐? 다음 방송 문자 온 게 있어가지고 확인 좀 했어요. 아니 축구 선수가 시합하는데 다음 시합 작전 짜냐? 왜 또? 왜 또가 아니라 너가 왜 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내가 뭐 문자 확인. 아니 그 네. 축구 선수가 다음 시합 약속 잡냐고. 죄송합니다. 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왜 볼때기에 그걸 그 볼은 또 왜 그래? 저기 오랜만에 체육관 가서 복싱하다가 미트에 긁혔어요. 복싱해요? 복싱해요? 왜 그런 걸 하세요? 네. 왜 복싱을? 왜요? 아니, 뭐 조만간에 좀 쓸 때가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날씬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왜 최욱 씨도 송곳 주먹이잖아요. 우리한테 항상 강조하잖아요. 나 송곳 주먹이다. 막 이러면서. 조용히 해.
6년 했습니다. 6년 했어요? 네. 꽤 했네. 아이고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전국의 생활 스포츠로 복싱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복싱을 얘기한 거 아닌데요? 뭐예요? 그 얼굴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폭력적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그 폭력적이냐? 왜 머리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또 뒤로 넘겼어? 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머리에 뭘 바르든 뭘. 네. 아 복싱을 또 왜 해? 희한하네.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말로 해요. 아니 말로. 내란범 같은 사람들 때리고 싶어. 아 그쪽이야? 네, 그쪽이에요. 알겠습니다. 6년 하셨다 이거죠? 예. 오, 나 몰랐네. 갑자기 존댓말을 해. 공손해져. 아, 우리 최욱 씨도 풋살공 하나 있으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자, 강력해지는지. 저 이종격 특기 배운 거 좀 얘기해봐. 최욱 씨. 저 솔직히 종합격 특기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격 특기. 네. 아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거짓말 아닙니다. 방송에서 제가 신뢰받는 언론이 4위인데 거짓말하면 됩니까? 저 종합격 특기 했어요. 네. 예. 샌드백 1급 자격증이었나요?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체육관에 좀 와요. 샌드백 필요한데. 살아있는 샌드백 아니고 생체 샌드백. 고맙습니다. 귀한 경험인데.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저 이길 수 있어요? 네? 싸우면? 아 전 누구를 보고 뭐 저 사람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요새는 그 미친놈도 아니고 왜. 국회에서도 예.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윤석열이랑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윤석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의 팔다리 상태를 봤을 때 네. 왼팔 묶어놓고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솔직히 우리 거의 없다랑 싸우면 이길 자신 있어요. 아 그럼 자신 있는 기술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종합격 투기 하셨으니까. 전 제일 제가 잘하는 건 턱 돌리기. 턱을 어떻게 돌리는 혹시 자기 턱을 돌리는 거예요? 턱이 바로 뒤로 가 있어. 아 그래 한 대 들어가면은 안에 그냥 쑥 돌아가요. 이렇게 쑥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쑥. 턱 돌리기. 제가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스파링 한번? 아 저는 뭐 너무 좋죠.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존댓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 아까부터.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한찬희 선생님은 누구랑 주먹 다짐 해본 적 있나요? 주먹 다짐하면 주로 맞아가지고. 주먹 다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 서로 치고받고보다는 누가 네. 때려가지고 맞은 적이 아니 있죠. 선생님을 누가 왜 때려요? 아니 뭐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뭐 술 먹다 친구가 뭐 친구가 때려요? 친구랑 뭐 이렇게 아, 성인 되셔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성인이죠.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성인이죠. 아, 술 근데 저는 먹다가 누가 때리면은 같이 못 때리고 주로 더 때려라 이런. 더 때리라 그래요? 네네. 왜요? 그래서 가끔은 좀 때리고 싶은 이렇게 욕구 같은 게 있는데 잘 그걸 못 해요. 오.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우리 거업 따라서 좀 복싱을 배워서 한번 해야 돼. 아니 그럼 그 때린 그 친구랑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만나고 이런 건 아니고. 아 지금은 안 만나시고. 뭐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좀 멀어졌으니까 안 만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건 없죠.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대학원 시절 때 그 동네에 그 불황하고 이렇게 한번 싸움이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주로 맞고 또 맞으셨어. 그리고 아이고. 파출소 갔는데 어. 그냥 풀어주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풀어주라 그러고. 네. 야. 와. 학생이신데 그때는. 예. 오. 그때 이제 아니 그 지금도- 아무튼 그래도 우리 선생님도 때리고 싶은 욕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잘 저랑 한번 싸워 보실래요? 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로망을 저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 아니 가능성 있어. 저랑 한번 붙으면. 왜 어르신이랑 싸우려 그래요? 저기 있잖아 거엽다님이랑 싸워요. 아니야 나는 내 상대를 만났어. 내 상대. 내가 찾던 상대입니다. 기회 되면은 마다하진 네. 않겠습니다. 그 맞는 건 자신 있어요. 아, 이거 선생님 왜 그
어른 돼서 그렇게 또 맞으셨어. 전찬 선생님 누우시면 세게 부르실 것 같은데. 세게 부르실 것 같아. 몇천 부르실 것 같은데. 그럼 그날 그 술 먹다가 싸웠 그 맞으셨는데 그때 술값은 누가 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그럼 그 친구가 냈다고 봐야겠네. 계산 문제로 아마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 어릴 때는 찬이라 너도 한 번쯤은 살아. 어릴 때는 이제 여러 번 샀어요. 선생님이. 제가요 이런 방송 나가면요 네.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아, 왜요? 어떻게 오냐면 매불쇼 식구들 다 살 테니까 어.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 낼 수 없다. 네. 이렇게 친구가 뭐 이렇게 얻어만 먹는다는 이런 방송 나가는 걸 아이고. 들으면 막 속상하다고 연락이 와요. 아 근데 왜 끊어요 그를? 아니 근데 시간이 안 되잖아 여러분. 아니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물어나 보지. 친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은 친구도 아니에요. 아니 시간 돼서 하면은 데려와서 내라 그럴게요. 네. 소고기로. 아, 선생님 아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네. 뭘 언제 아니, 무슨 말만 하지 마. 아니 그리고 말도 안 돼. 추석 때도 애타게 기다렸는데 연락 안 왔으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릴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무슨 말만 1년 아니, 동안 그게 아니고 그 JMS 이슈가 있었잖아. 아니 뭐 그냥 JMS. 먹은 걸로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진짜 무조건 JMS 이슈 있으면은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구워 먹으면 되잖아. 스튜디오에서. 오늘 방송 나가면 이 친구가 또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자리 한번. 아, 그 친구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전찬일 평론가님이 드디어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오, 그래요? 얻어 먹었습니다. 진짜 저 파렴치한 놈이네.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 아니야. 처음이고요. 아 근데 아니야. 제 기억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전찬일 선생님은 왜 밥을 안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사셨다니까요. 밥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밥을 근데 사셨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밥 있어요. 갖고 사. 아, 밥을 그만해. 아니 제가 증언을 합니다. 전찬일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맛있는 고기를 와. 사주셨고 저는 그거를 먹고서 이제 전찬일의 시네킥에 무료 출연했습니다. 그럼 그거 좋은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 출연료. 선생님 제가 아니.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진짜 나쁜 사람 돼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아, 선생님. 진짜로.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좀.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힘들어요. 아이고 누가 그래. 선생님. 나무 위키에 글 쓴 사람 글 다 지워. 나무 위키에 써 있어? 아 나무 위키에. 아니 나무 위키예요. 엄청 써놨어. 우리 아들 그 밥 못 먹은 얘기만 반이 써 있어갖고 내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무 위키를 안 봐요 제가. 결혼식. 네.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그게 반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게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에 나무 위키 반이니까 영화평론가 저는 전찬일은 데려다가 밥도 안 먹이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그 재밌었잖아 그 에피소드가. 아니 근데 나무 위키에 선생님.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재밌지 않아요. 아이, 괴롭더라고. 그 나무 위키는 그럼 좀 내려주세요. 네. 그거는. 근데 나무 위키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거. 최욱 씨는 거기 키 150으로 돼 있어요. 150 아니었어요? 아니 실제로 나에 대해서 프로필을 보려면 나무 위키 들어가서 보는 분들 많거든. 네. 실제로 저는 150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웃다가 하면은 이제 팬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출연자로. 네. 다들 놀래. 키가 크다. 150 아니었냐고 진짜. 선생님 그거 다 그냥 관심이죠. 재밌고. 맞아요. 관심이야. 관심. 예, 재밌잖아요. 알면서도 속은 상하더라고. 전찬일 속상해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욕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형님 여기 더 많으니까 누구 그래가지고 누구 챙길 때 아니고. 나는 박애주의자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욕할 걸 많이 던져줘요. 오히려 담배꽁초 버리고 세탁기에 운동화 넣고 그 얘기를 또 그런 줄 몰라. 얘기를 또 하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큰 아들 결혼 때는 연락을 안 하든가 아니면 밥을 확실히 먹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큰아드님도 또 결혼해요. 아니 근데 내년에 하게 되면 그래서 연락은 안 하든가. 무슨 이런 공포가 다 내년에. 아니 그래서 이런 공포가 어디 있어? 이런 공포가. 미리 이제 아니 그래서 연락을 안 결혼 할까. 좀 그만하세요. 결혼인데 뭘 그만이야. 그만 좀 하세요 결혼. 이런 공포가 그만 좀 하세요. 결혼 조용히 좀. 할게요. 조용히. 결혼 좀 그만하세요 이제. 아 근데 우기 형 여기저기 다니면서 축의금 뿌린 거 꽤 되겠다.
그죠? 엄청 되죠. 아니요, 저는 뭐 잘 안 가요. 안 가. 잘 아니, 안 돈은 가요.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도 안 보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돈을 안 보내면 말 나올 것 같은 데만 보내요. 그래. 그런데 보내야 돼. 신인규 변호사처럼. 그래서 전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가고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잘 못 챙기거든요. 예, 이게 너무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안 가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뭐 존중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것도. 결혼식 주말에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도 또 일 안 하는 날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또 몰입해야 돼요. 어디예요? 힐링에 몰입해야 돼. 힐링에 몰입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근데 말을 안 하고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최욱 씨는 반대야. 말을 하고 안 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하고 안 한 적은 없어요. 고기 안 샀잖아. 고기는 살게. 알겠습니다. 인정은 빠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저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도. 알겠죠? 선생님 너무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다 선생님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 결혼은 그만해요. 결혼 그만하시라고. 아유. 네.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선생님도 참. 아니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막 선생님 말 미워하고 막 그랬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 참 옹졸하셔. 아이고 옹찬일이잖아. 진짜 옹졸해 선생님은. 나무 위키에 적을 거 또 만들어주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옹졸합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칸찬일에서 옹찬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고 진짜 미운 게 있으면 방송에서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 네, 그렇죠. 진짜 못 하죠. 그 정도는 알죠. 네. 어쨌든 근데 그게 반이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나무 위키야. 내가 나무 위키 좀 그만 보세요. 나무 이제. 위키가 아니 안 봐. 그다음부터 아. 나무 위키를 안 봅니다. 그래, 그게 마음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